네, 지난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공개된 2017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10건 중 8건 이상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노인학대 현황과 예방 방안에 대해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기민 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장님, 지난 15일에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서 이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가 공개가 됐죠. 네. 노인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 현황은 어떤가요? 예, 저희가 이제 전국에 31개의 지역 노인 보호 전문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1577-1389에 신고된 건수가 13,309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거기서 이제 34% 해당되는 4,622건이 노인학대 사례 판정에 건수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재작년 대비 저희가 8% 정도가 증가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노인학대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노인학대가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닙니다. 예. 노인학대가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충분히 노인학대가 진행되고 있었지만은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들 국민들의 인식이나 또 노인 신고 인프라가 늘어나고 또 보호 전문기관들이 있음으로 해서 더욱더 이게 노인 신고가 이제 가정 내 학대, 즉 가정에 있는 나와 관계없는 게 아니라 우리 예. 모두의 일이라 생각하시고 신고를 더 적절히 해준 결과에 의해서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노인학대가 통계적으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신고율은 반대로 저조하다고 하네요.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매년 저희 3년 단위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전체 노인학대 경험한 퍼센테이지가 한 9.8%로 얘기하는데, 즉 노인 인구의 72만 명이 예. 이런 9.8%에 해당되는 학대 경험이 있다고 나오지만은 그렇군요. 현재 저희 쪽에 신고된 건수를 봤을 때는 저희가 1000명당 한 6명 정도가 노인 학대를 신고하는 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노인 학대라는 자체는 게 은폐하기 쉽다는 게 네. 하나의 이유가 될 수 네. 있고요. 그 은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학대의 가장 유형 중에 가장 큰 게 가정 내 학대입니다. 네. 가정 내 학대의 유형이 크다 보니까 89%가 가정 내 학대의 사례 건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이제 아들과 배우자 등 친족 관련된 학대가 저희가 77%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본인이 학대를 받고 있지만은 내 자녀가 또 내 친족이 네. 처벌받지를 원치 않는 것이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의 어떤 학대받는 내용을 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들 얘기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자기가 이런 경험을 받고 있다는 거 자기 친구한테도 얘기하기 어려운 예. 저희한테 뭐랄까 체면 문화 네. 이런 게 또 그 이유로 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노인학대 10건 중에 9건이 아들과 배우자 등 이렇게 가정에서 발생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학대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이제 가정 내 학대, 시설 내 학대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정 내 학대가 저희한테 아까 말씀드린 89%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가정 내가 가장 저희한테는 중요하게 발생 장소랍니다. 그 외에는 사실 저희가 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된 그 외에는 그 노인학대 가장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정 내의 학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선제적인 대응이 좀 마련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앞으로 이런 유형별로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네. 좀 더 원인을 파악해서 가정 내 학대를 좀 더 저희가 중장기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노인학대 사건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발생을 하는 만큼 그 가해자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매년 그 가정 내 행위자로 이 아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과 친족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같이 동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 또는 아들, 배우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되는데요. 그 중에 특히 저희가 이제
기관도 물론 들어가 있긴 하는데 기관보다는 아들 건수가 제일 높고요. 예. 또 특이한 점은 본인이 스스로 이제 자기 방임이라는 학대 내용 유형 중에 자기 방임 건이 있는데 그게 한 5.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지를 원치 않거나 예. 자기 스스로를 좀 더 이렇게 도움을 거부하고 위험 상황을 노출을 만드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네. 이게 또 최근에 좀 다뤄지는 언론에 나오는 쓰레기를 자기 집으로 끌어넣는 저장 강박증의 사례가 종종 나오긴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그 대표적인 자기 방임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노인 학대 사례 중에 이른바 노노 학대가 네.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노노 학대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노 학대는 그야말로 노인을 학대한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어로상으로는 전체 저희 신고 건수 중에 42%가 노노 학대가 되는데요. 이거는 배우자, 노인 부부가 어느 한쪽이 이제 학대를 해야 한다든지 또는 이제 고령 사회를 저희가 가다 보니까 네. 자녀가 이제 고령이 아하.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고령이다 보니까 노노 학대에 연결되는 케이스가 좀 있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기 반임, 예. 노인 스스로가 자기를 학대하는 케이스를 노노 학대의 케이스 안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노노 학대의 경우에 배우자 학대 사례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배우자 학대 사례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배우자 학대 건수는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고령 사회를 가기 전에 충분한 자기 스스로의 노후 생활이나 노후에 대한 대비책이 적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인 가정 안에서 어떤 폭력적인 어떤 사례가 좀 노인 학대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가족 폭력의 형태가 노인 학대 형태로 변경되는 게 있고요. 가장 큰 내용을 살펴보면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그렇군요. 경제적 어려움과 또 부부 한쪽이 건강상의 문제를 있는 경우 케이스가 네. 가장 많이 남아서 이런 것들이 노인 학대 발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노인 학대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그 유형도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비난, 모욕 등 이렇게 정서적 학대가 주를 이룬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 학대 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정서적 학대 있고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또는 방임, 유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이 정서적 학대가 가장 먼저 그 유형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노인 그 정서적 학대가 학대 유형에는요. 정서적 학대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적 학대가 시작되면서 신체적 학대다. 그러니까 노인 학대는 한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어렵고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학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장 그중에 스타트되는 게 정서적 학대 유형이 중요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렇게 쉽게 욕설을 한다든지 네. 비판을 한다든지 네. 이런 내용의 정서적 학대가 가장 학대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학대 피해 중에서 치매 노인에 대한 학대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저희에게 신고된 건수 중에 저희가 한 24% 정도가 이제 치매에 관련된 또 의심이 있거나 치매 판정된 건수가 24% 정도가 예. 접수되고 있는데요. 즉, 그 신고 건수의 노인 4명당 1명꼴이 그 치매에 의심이 있거나 판정이 받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네. 이건 아무래도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정서적이나 경제적이나 신체적으로 모두 이렇게 가족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그게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치매 어르신들이 노인 학대에 노출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노인 학대 현황 그리고 심각성이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은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낮은 신고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을 마련을 하셨다고요. 예, 아무래도 은폐되기 쉽은 우리 노인 학대를 좀 더 발굴되는 게 가장 중요한 급선무입니다. 따라서 예. 많이 급선무하려면 저희들 나름대로도 일단 경로당에는 이제 노인 학대 지킴이들이 좀 있고요. 또 경찰에 신고하셔도 되고 또 기타 본인들이 충분하게 주변에 있는 신고를 하든지 네. 저희 지역 노인 보호 전문위원회 1577-2389에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준비된 방법 중에 또 저희가 신고 의무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 제도요. 예. 신고 의무 제도는 뭐냐면 노인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병원이나 공공기관에 네. 저희 신고 소방서나 네. 신고 의무제를 두어서 신고 의무 직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그런 직군을 통해 가지고도 저희가 충분하게 신고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점 그 14개 직군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9월 달에는 좀 더 3개 직군이 더 포함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 직원이든지 또는 저희가 노인복지 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이든지 저희가 또 지역에는 보건소 같은 그런 장이나 종사들이 신고할 수 있는 직군을 더 포함을 시켜서 더 직군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6월 15일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는데요. 이 날은 어떤 날인가요? 예,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유엔에 등록된 그 NGO 단체가 그 세계 노인학대 방지희망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의 학대 인식의 날을 제정해가지고 네. 노인학대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하는 캠페인을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서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마련해가지고 저희들도 노인학대의 심각성이나 문제점을 국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국민 여러분이 많은 동참과 참여를 바라는 내용의 학대 날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을 써주시고 계신데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제 2004년부터 지역노인보호전문원이 설치되면서 중앙노인보호전문 설치되었습니다. 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저희가 노인의 인권과 노인의 학대에 관련된 정책 제안이든지 또는 노인의 인권 교육이든지 또 노인의 그 지역 노인 보호 전문의 관리 지원 업무를 저희가 충실히 하고 있고요. 네. 또 노인 어르신들이 위급한 상황에 피신해 있는 쉼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노인 학대에 좀 더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나 이런 신규 개발을 저희 그 중앙노인 보호 전문이 운영하고 그 관리 개발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신고에 대한 얘기 좀 더 해보고 싶은데 노인 학대로 신고를 할 시에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노인 학대가 발생이 되시면은 1577-2389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즉시 응답을 합니다. 예. 응급이라 표현을 하는데 급한 응급 같은 경우는 12시간 이내로 저희 상담원이 나가서 봐드리고요. 네. 그리고 비응급, 아직 그렇게 비응급 상태는 72시간 내로 저희가 상담원이 현장에 파견됩니다. 그 외에 저희가 현장에 파견되면은 먼저 노인 어르신들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요. 네. 거기서 안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노인 어르신이 현장에 있기를 원치 않거나 또 저희가 보호를 받기를 원할 경우는 저희가 즉시 저희 자체의 쉼터 기관으로 이관을 시켜서 쉼터에서 저희의 적절한 정신적, 신체적인 그런 서비스 제공해서 저희가 최대한 안전과 지원을 합니다. 근데 쉼터가 자체가 저희가 6개월 정도는 저희가 보호를 할 수 있는데 6개월 후에도 저희가 그 상담 과정 통해서 원 가정으로 즉 본인이 살고 있는 가정으로 저희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상황이 안타깝게 벌어질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 요양시설이나 저희는 그다음에 양로 시설로 이렇게 이관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점들을 좀 보완을 해가야 될지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가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제 항상 저희가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게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여겨주시는 마음가짐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아무리 정책과 제도를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도 내 주변의 이웃분들이 내 주변에 발생되는 것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좀 더 약간 의심스럽거나 좀 더 어려움이 있는 말로 호소하기 어려운 그런 노인분들이 발견되거나 느낌이 오시는 그런 경우는 즉시적으로 이렇게 신고나 해주시면은 그게 바로 예방의 길로 이어질 수 있다 봅니다. 저희들이 그런 예방을 통해서 좀 더 노인 학대가
없는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지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고요. 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좀 더 사회적으로 연대 의식을 좀 더 가지시고 우리 국민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는 바람을 가장 먼저 갖게 됩니다. 예, 조금 더 관심과 사랑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기민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